살아오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대단한 배경도 없는데 과연 내 인생이 의미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나이에 새로 뭔가를 시작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 그 질문에 100년 전에 이미 답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건 도산 선생이 특별히 타고난 천재였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나라는 식민지 상태였고, 해외에서 떠돌며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실함, 그리고 꾸준함.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깨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878년 평안남도 강서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조선은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아시아를 집어삼키던 시절, 조선이라는 나라는 폭풍 앞에 선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창호는 그 시대의 공기를 마시며 자랐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강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조차 다니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배울 곳이 없다면 스스로 배우면 된다. 기회가 없다면 만들면 된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도산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토록 모든 일에 성실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산 선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실함이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말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 작은 약속도 소중히 지키는 것. 이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도산 선생은 21살에 독립협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국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진 한 청년.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미국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머물던 숙소 주변, 한인들이 모이는 거리, 낡고 지저분한 골목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하지만 도산 선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기 전에 내 발 앞에 쓰레기부터 치워야 한다. 작은 것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잠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종종 크고 대단한 일을 꿈꾸면서 정작 눈앞의 작은 일은 소홀히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운동은 나중에, 독서는 내일부터, 오래 연락 못한 사람한테 전화는 다음에. 도산 선생은 그 다음에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실함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분을 역사의 인물로 만든 겁니다. 1905년 일본이 을사능약을 강제로 체결하며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무너지는 소식을 미국에서 들은 도산 선생은 즉시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1907년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합니다.
신민회는 단순한 독립운동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도산 선생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만들고 신문을 발행하고 청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라를 되찾은 후에 그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국민을 기르는 것이다. 얼마나 멀리 보는 시각인가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근본을 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도산 선생의 꾸준함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도산 선생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일본 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되었습니다. 뜨거운 이상을 품고 세운 조직이 탄압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멀리 떨어진 채 이국 땅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함께 싸우던 동지들이 지쳐 쓰러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산 선생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아십니까? 도산 선생이 이 말을 한 것은 기운이 넘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면 뭐 하나 싶을 때, 이제 와서 달라질 게 있을까 싶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선택의 기로입니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거나. 도산 선생은 매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또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산 선생은 연설가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분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데 도산 선생의 연설에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웅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실제로 살아낸 것만 말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몸으로 사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 그것이 도산 선생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우리 삶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책 한 권 읽는 모습이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성실하게 살라고 말보다 하루하루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도산 선생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도산 선생은 내무총장이자 국무총리 대리로서 임시정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안에는 수많은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방향을 두고 각자의 주장이 달랐고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도산 선생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목소리를 높여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밤새 갈등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고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서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낭비하는 것이 바로 불필요한 갈등입니다. 정작 힘을 써야 할 곳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도산 선생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1932년 도산 선생은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와 관련하여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혹독한 옥살이 끝에 병보석으로 출소하지만 이미 건강은 크게 상했습니다. 그렇게 쇠약해진 몸으로도 도산 선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했고
강연을 다녔고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 3월 6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끝내 독립된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채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그분은 평생을 바쳐 싸웠지만 결과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산 선생의 삶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세운 학교에서 배운 청년들이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심은 정신이 1945년 광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실함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꼭 역사를 바꾸는 대단한 일을 해야만 성실한 삶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몸이 좀 안 좋아도 산책을 거르지 않는 것. 자식한테 오늘도 따뜻하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오래 만나온 이웃에게 잊지 않고 안부를 묻는 것. 작은 취미 하나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꾸준함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물이지만 가장 단단한 바위도 물이 오래 흐르면 뚫립니다. 우리의 성실함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표가 나지 않아도, 당장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마 한 번의 대단한 성과를 이룬 날이 아니라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무언가가 결실을 맺은 날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산 선생이 말한 성실함과 꾸준함은 바로 그 길입니다. 지름길처럼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 그러나 결국 가장 확실하게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서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었던 그 청년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크고 원대한 꿈을 꾸면서도 발 앞에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르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둘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도산 선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자신이 살아낸 것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 스스로 먼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산 선생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그분이 심은 것들은 결국 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심은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 때로는 남들 눈에 띄지 않았던 성실함들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성실하게 사는 것,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것,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여도 충분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생을 걸어 증명해 보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재능이다. 성실함이 인생을 바꾼다. 이 말을 오늘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